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SM 플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나 이런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SM 스타일이에요, SM 취향이에요, 이런 말 하는 걸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SM 플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실제로 질문을 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SM 플레이의 뜻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디즘 앤 마저이즘, 가학적 성애와 피학적 성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학적 성애와 피학적 성애는 뭐겠어요? 내가 뭔가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그 감각을 충족시키는 이러한 성향을 우리는 사디즘 앤 마저이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각 개인마다 독특한 성적 취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청바지 입은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치마 입은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반바지 스타일이 좋아요. 이거 다 성향이 달라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모두 각자의 성적인 취향 또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때리거나 맞으면서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고통을 느끼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하면 이게 뭔가 정신장애가 아니냐, 이게 일종의 정신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면요, DSM-5 지수를 의거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도착증 환자와 성도착증의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DSM-5에서는 그 성적 변태 성욕 장애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 챕터가 따로 있어요. 이 변태 성욕 장애를 8개를 구분해 놓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사디스트 앤 마저키스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신장애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성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같이 사랑을 하다가 이 아이의 볼을 살짝 꼬집었는데 쾌감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가 나의 볼을 살짝 꼬집었는데 내가 꼬집힘을 당했지만 나 좋았어요, 어떡해, 이렇다고 해도 다 변태겠어요? 아니죠. 이건 변태 성욕 장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약간의 어떤 성적인 취향이 있다라는 것과 내가 정신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냐? 네,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건 뭐 자세한 거는 정신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뭔가 사회 직업적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런 행동을 멈췄을 때 막 어떤 금단 증상이 생긴다거나 뭔가 더 강렬한 욕구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더 가학적이고 더 잔인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다거나 뭐 이러한 몇 가지 지표들이 있다. 이러한 것을 비교 평가해 봤을 때 일정 기간 이상 반복되었다 내지는 이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러면 우리는 이걸 일종의 정신장애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성향이 살짝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이 다 다르다, 다 있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신장애로, 변태성욕 장애로 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면 사디즘을 즐기는 사람과 마저이즘을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행복하겠네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했을 때 내가 이걸 단순히 때렸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가한 것을 이 사람이 반응할 때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피학적 성애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과 상태를 보면서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부류가 함께 만난다고 해서 서로 완벽한 궁합이다, 완벽한 호흡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애를 가진 분들은
이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만족감을 느낄 때도 있다. 또한 이 사람이 나를 막 멀리 하려고 하고 그만 좀 하라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더 만족감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성향을 가진 것과 일종의 정신장애, 변태성욕장애가 되는 거는 좀 구분을 해야겠고, 이 둘이 만난다고 해서 썩 행복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떠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교도 멀쩡히 다니고요, 직장생활도 멀쩡히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거는 성적인 어떤 스킨십에 들어갔을 때,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올라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반려동물 같은 막 이런 동물을 괴롭힐 때마다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변태성욕장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이거는 그 안에는 공격성이나 아니면 잔인성, 내지는 뭐 심지어는 동물학대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이 사이코패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쪽으로 검사를 해봐야지, 일상에서 뭐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괴로운 걸 보니까 기쁨이 느껴져, 이런 정도로 변태성욕 장애를 판단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를 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서로 스킨십을 할 때, 서로 사람을 속삭일 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때로는 정서가 고양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떨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뜨르뜨뜨뜨르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아, 어떡해, 사랑스러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이 사람의 어떤 잠재력이 발견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행복해야 돼요. 서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서로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죠. 저도 보면은 이제 그 학위를 진행할 때 막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그러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라고 막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근데 채찍질이 너무 세, 힘이 세, 그냥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것은 서로를 때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가 나게 해서 만족감이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일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눌 때는요, 또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꼭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좋다고 결혼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굉장히 상황이 피곤해질 확률이 높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아주 숱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혼 상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숱하게 봤습니다. 이거 그렇게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관계인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인가, 성장시킬 수 있는 관계인가. 결혼하자마자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관계면 안 돼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한 사람으로서 임정혁이라는 내 자신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있으며 동시에 누군가의 배우자이거나 또는 누군가의 연인이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아빠이자 엄마여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 주체가 사라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사라지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의 인격을 짓밟거나 인격에 상처를 내면서 사랑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애초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SM 플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누구나 독특한 성적 취향은 있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누구나 자신만의 취향이 있어요. 두 번째, 때로는 이 사람을 깨물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에이 떼찌 할 거야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변태성욕자다 뭐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DSM-5에서는 변태성욕 장애 중에 한 부류로 이 사디즘과 마조이즘이 있고, 이것을 개개인의 어떤 일반적인 취향하고는 구분하고 있다. 단순히 이렇다고 해서 모두 정신장애다 이렇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성적인 어떤 취향이나 지향점이 변태성욕 장애에 해당되는가는 몇 가지 지표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본적으로 사랑이란 거는 서로 행복하게, 서로 즐겁게, 재밌게, 짜릿하게 서로를 살리고
성장시키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저는 전부 다 멋진 사랑, 행복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재밌게 사랑 나누세요. 사랑을 나누는데 스킨십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재밌고 짜릿해야지. 이게 그렇게 지루하고 막 지루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서로 손잡아도 아무 느낌도 없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뒤태만 봐도 얘 너무 좋아 이런 느낌도 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념 무상 영원히 유체이차를 해서 우주의 진료 하나를 지으면서 나는 무념 무상의 무욕의 경지에 도달했소이다, 이렇게 가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재밌게 지내자. 다만 변태성욕 장애에 해당하는 정도로 너무 지나칠 것 같으면 꼭 상담받고 치료받는 시간을 가져보자. 무엇보다 결혼할 사람들 또는 연애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상대를 알아가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결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